요 사실적 읽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내신 시험 나오는 경향을 좀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 부분에서 꼭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사실적 읽기의 개념, 사실적 읽기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한 그런 순서라든가 단계 이런 것들 있지. 파악하는 방법. 여기 과정 같은 것도 여러분들 적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과정 뭔지 막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제 출판사 문제나 이런 것들 살펴봐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고.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읽어볼게요. 사실적 읽기의 개념이죠.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 활동을 한대요. 사실적 읽기의 개념이 뭐다?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결국 핵심은 내용 파악이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이 활동은 글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읽기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단계? 가장 기본 단계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 1번 사실적 읽기는 글 읽기 단계에서 가장 기초 단계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맞는 선지죠. 그죠? 이 단계에서는 글의 화제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핵심적인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을 가려내고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세 가지가 필요하네요. 첫 번째, 화제 파악해주고,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과 부가적인 내용들을 구분해 주시고, 세 번째 어떤 거다? 글의 논리 전개 방식. 요 3단계 꼭 알아주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세부적으로 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항상 그래. 너무 당연하거든?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 같거든? 근데 이거를 막상 떼놓고서는 이제 문제로만 보려고 하면은 순간 판단이 흐려져요. 순간 헷갈린다고. 막 엄청 막 말도 안 되게 막 꽈서 내거든. 그러니까 한번 볼 때 그냥 착실하게 봐주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사실적 읽기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래요. 이 중심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제 방법 볼게요. 방법,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 중심 내용은 글에서 전달하려 하는 핵심 내용을 얘기합니다. 중심 내용,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글은 단어와 문장, 문단 등의 단위들이 모여서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자세히 살펴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달 내용, 그 중에서도 어떤 문단이나 문장 이런 구조들을 자세히 살펴서 중요도를 따져야 된다 얘기하네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단어가 형성되는 그 과정의 그 스펙트럼 있죠. 제가 한번 설명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어떤 거지? 소리죠. 그치? 소리가 모여서 글자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가 뭐였다? 의문이었다. 이 의문이 모여서 어떻게 된다? 형태소를 이룬다. 이 형태소가 모여서 뭘 이룬다? 단어를 이루고 이 단어가 모여서 뭘 이룬다? 문장 성분. 엄매 하시는 분도 그렇고 화작 하시는 분들도 문장 성분부터는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장 성분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요. 이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이루죠. 그런 다음에 이 문단이 뭘 가지면 어떤 구조를 가지기 시작하면은 요거 자체가 이제부터 모여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의 글을 이룬다고 제가 설명을 했죠. 기억들 나시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여기 이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화제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중요도를 판단한다. 다음으로 그 글을 구성하는 각 문단의 중요도와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이를 바탕으로 글 전체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정리할 수 있다.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5단계 중요하겠죠? 그 과정 중요합니다. 요거를 파악하는 그 과정. 어떻게? 핵심어 혹은 화제 파악해주고요. 관련성 높은 녀석 파악해주고 그런 다음에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구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문단에서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 문단이라고 쳤을 때 여기 아까 사실적 읽기 방법의 첫 문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은 뭐겠니? 중심 내용은 그래서 전달하는 핵심 내용을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중심 내용의 개념을 설명해주는 부분 아니겠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라는 거야? 어떤 세부 내용이라는 거죠. 그 중심 내용에 관련된 세부 내용이가 아니겠니? 그지? 그리고 문단 간의 관계 파악해 주시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요 중심 내용하고 주제 단어를 따로 구분하긴 한데 솔직히 일치하죠. 중심 내용이 주제고 주제가 보통 중심 내용이잖아. 그쵸? 보통 요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런 관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중심 내용을 일반화하고 보편화했을 때 여러분들 보통 그냥 표현을 주제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뭐 파악해 주는 거? 기본적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해 주는 거. 볼게요. 글은 그 개념이라고 했을 때 글은 여러 단위가 모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이루는데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 구조라고 한다. 글마다 각기 개성적인 구조를 갖추기 마련이지만 글의 종류에 따라 유형적인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어떤 설명적인 글은 설명문이라고 하니 설명적인 글은 어떻다?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문제 제기와 해결 등 다양한 구조들을 갖추면 왜? 설명하는 글들은 대충 어떤 내용들 얘기하는 거야? 개념, 현상, 이론 뭐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거 아니겠니? 그치? 이런 것들을 설명하니 거기에 해당되는 좋은 전개 방식은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문제 제기 이런 구조들을 가지겠죠. 그치? 이거 뭐야?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전개 방식이잖아요. 그쵸? 그치? 서사적인 글 깨알같이 옛날 거 한번 복습해볼까? 얘들아 서사가 뭐니? 서사가 뭐니 얘들아? 이야기의 시간 흐름이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기억이 있죠. 머릿속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 사건의 흐름을 따르는 구조를 가집니다. 사건의 시간 흐름이라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이제 서사 구조라고 얘기했을 때 뭐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거죠. 알겠니?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을 알게 되면 그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어떤 설명문이라든가 서사적인 글에 대한 구조를 봤으니 이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보는 거죠. 이제. 요 구조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 이야기들을 이제 내 말들을 풀어 나갈까 하는 전개 방식이에요.
글에는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를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한다. 전개 방식은 대체로 글쓴이의 생각의 흐름에서 유래하지만 때로는 글쓴이가 사용하는 표현 정략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글에 따라서는 분류, 예시, 정의, 비교, 유추, 서사와 같은 다양한 서술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죠? 요 서사 같은 경우는 뭡니까? 썰푸는 거죠. 예. 서사의 예시는 하나의 썰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분류 뭔지 아시죠? 분류가 뭡니까?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나누는 거죠. 그죠? 분류가 그거잖아. 그치? 예시는 알죠? 정의도 알 거고요. 비교는 뭡니까? 비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비교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어떤 대상들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똑같은데 분류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를 딱딱딱 말 그대로 분류해내는 거라고 얘기하면은, 비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공통점과 차이점, 뭐 장점과 단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비교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비교를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 장점과 단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게 돼요. 알겠니? 의의와 한계 뭐 이런 식으로. 알겠니? 비교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시죠? 분석은 뭡니까? 어떤 기준 뭐 이런 거 없이 어떤 요 녀석이 있을 때 요것들을 하나씩 따지는 거지. 그치? 하나씩 빼보는 거예요. 알겠니? 전개 방식을 이해하면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 행랑체도 읽었지? 기본적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행랑체는 뭡니까? 이거? 고전수필이죠? 그죠? 이옥설입니다. 고전수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필이라고 하면은 구조가 어떻게 된다? 어떤 구조로 가지죠? 처음 중간 끝, 시작 중간 끝, 시작 중간 끝. 3단 구조를 가지고요. 3단 구조를 가지고요. 이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갈래에 속한다? 갈래로 따졌을 때 여기 어디 속한다? 교술 갈래에 속하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개 방식을 굳이 하나 고르라고 하면 어떤 전개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 거겠니? 예시죠. 예시지. 그치? 그런 다음에 이 예시, 자기의 일상 경험을 토대로 뭐 하는 경험을 토대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서 교훈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니? 그치? 수필이자 교술갈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알겠니? 한번 슬쩍 읽어볼게요. 행랑체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해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내 개인적인 경험이죠. 거기 다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치? 다 적혀 있지? 적혀 있지? 그 중에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고, 내가 손을 못 댔던 이거 모두 수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예, 손을 못 댔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 그런데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수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을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어떤 깨달음을 이제 얘기하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란 얘기다 얘기하죠. 여기서 이런 행랑체를 가지고서
행량체에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서 어떤 행량체가 그러하였으니 다른 것도 그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개 방식이 뭐라고요? 아마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A가 응당 그랬으니 B도 그럴 것이다. 유추라고 하죠. 유비추리 얘 줄임말입니다. 두 잔 마시고. 네. 한마디만 해도 될까? 나도 쉽지 않아. 문학하고 싶어. 문학대가 선녀 같지 않니? 이거 독서하다가. 근데 학교에서 프린트 줬는데 집에 좋았어. 다음번에 줘. 아니 사진 찍어 보내줘. 맞아 읽어볼게요.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더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네요.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확장시키고 있죠. 사람이 몸에서 잘못을 고치는 일에서 나라의 정치에서 잘못을 고치는 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유추의 서술 방식을 활용하여 전개한 글이고요. 내용과 주제 쉽게 정리할 수 있죠. 네. 나라를 바로잡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그래서 요 커피 이야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본문 내용 나갈 텐데요. 요 커피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다 알아. 그리고 심지어 읽다 보면 흥미로워. 커피 한 잔씩이라도 드셔봤던 분들이라면은 그런 것보다 하고 생각해서 재밌게 읽게 돼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전개 방식 있지? 그거를 하나씩 파악해 주시는 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 1에서는 뭐 대조와 유추가 사용됐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응?